짜잔!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용하게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최근까지 필리핀 등 출장을 다녀왔고, 앞으로 남은 출장은 이제 8월에 아일랜드 단체 출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해외에서 이제 키는 게 제 최근 들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소식들과 정보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공해드리는 일이 제 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을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이제 얻고 계신데, 저는 종이신문을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문 중에 가장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신문을 하나 선택해서 종이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최근 두세 달 동안 신문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등등, 그 다음에 노사 대립, 정치, 등등등이 있지만, 정치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청년, 자발적 백수라고 해서 20만 명인가? 제가 그건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도 하지 않고 취직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유학도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외국을 가는 유학생이나 어학연수 층도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좀 쓸데없는 말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사실 이제 필리핀 어학원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필리핀이라는 국가가 참 독특하고 특이해요. 그 이유가 영국에 기반한 스터디 트러블 ST라고 하는 여기 기관에서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뿐만이 아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해서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유입량도 체크하고, 그리고 매거진을 발행을 해서 저는 그 매거진을 꼭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ST에서 선정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국가에 필리핀은 없어요. 네, 필리핀은 없는데, 필리핀이 없다고 해서 필리핀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ST라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들의 영연방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몰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까지만.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ST의 이제 서베이 대상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 또는 연수지로 필리핀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죠. 사실 필리핀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초기 입시 비자를 받지 않은 30일 무비자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해외 유학생 통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관광객으로 잡히지 유학생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갔는지는 저희가 명확한 지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필리핀이 한지 열린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그 사이에 가시는 분들의 그냥 유학원의 느낌을 보면 타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필리핀 어학원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미시적인 관점, 뭐 1대1 수업은 몇 시간 하고 국적교 이런 미시적 관점이 아니고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두 가지 구분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찍을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필리핀 어학원 유형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한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글자나 아니면 신문이나 책이나 뭐 여러 이제 활자 자료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글자한 거고, 이제 컨텍스트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걸 보통은 이제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콘텍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때문에 괜찮은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싫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좋다는 의미인지, 뭐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고, 이게 어학원을 우리가 이제 찾고 나에게 맞는 어학원을 선정할 때도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학원의 첫 이미지, 우리가 이제 어학원 이미지를 딱 봤을 때, 보통 인터넷 자료, 디지털 자료를 딱 봤을 때 뭐 이미지가 뭐 수영장이 있는 학원이다,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사진이다, 뭐 시험반을 위주로 돼 있는 사진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이 어디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의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컨텍스트는 우리 학생 개인이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유학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텍스트는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지만 컨텍스트는 유학원과 함께 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어학원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늘 생각해봤지만 이게 참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어학원을 구분하는, 선정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짧게 말씀드렸고,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학원의 거시적인 유형, 이 거시적인 유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실제로 2x2 이제 포지셔닝 맵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한번 띄워드릴 건데,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제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이론적 검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학원 유형 설명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게스트하고 함께 또 영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짜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예, 이렇게 사무실에서 만나기도 힘들어. 예, 또 다음 달에 출장 또 7월에. 네, 또 가야죠. 한 달 3주 정도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정 원장님하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필리핀 어학원 유형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살짝 오랜만에 만나서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브리핑을 살짝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고, 저희가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 어학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질문, 먼저 어떤 질문이 제일 많아요? 눈 감고 최근에 질문했던 학생분의 질문 혹시? 주니어요, 성인이요? 주니어로 왔어요. 주니어, 네. 참, 그리고 저희가 성인을 배제한 주니어만 볼게요. 너무 좀 범위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네. 주니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관점이고 또 주니어가 필리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아예 혼자 가냐? 부모님이랑 아니면 같이 가냐. 그러면 저희는 그 둘 중에 또 뭘 할까요? 아이만 갈까? 두 개를 같이 보죠. 네네.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가장 많았던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학원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네, 그러니까 캠프나 가족 네네. 연수 같은 그 주니어 프로그램을 좀 얼마나 좀 오래 하셨는지. 왜냐면 조금 안정적인 거를 원하시니까 아이만 보내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네네. 그럼 가족 연수는요? 가족 연수는 뭐 학업적인 거는 당연히 커리큘럼이나 뭐 교재 같은 거는 당연히 물어보시고요. 약간 교재. 시설이나 시설. 안 그러면은 엄마나 아이가 함께 뭔가 다른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되게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금액만 물어보시는 분들 맞아요. 있고, 맞아요. 자, 오늘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잘 보면요, 굉장히 미시적인 것 같아요. 되게 작은 구체적인 거, 맞아요. 좋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거고, 근데 이거보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건 조금 큰 거시적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학원이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크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블로그에도 한번 써놨었는데, 첫 번째는 정착형 유형이라고, 뭐 세틀먼트 타입이라고 네. 제가 이제 정해봤고, 두 번째는 맞춤형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어학원 한번 구분해봤어요. 왜냐면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제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구분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잘라줘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챙길 건 챙기면서. 그랬을 때, 정착형 유형, 조금 세틀먼트 타입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뭐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원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무슨 어학원,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무슨 어학원, 호주의 뭐 무슨 어학원, 뭐 아일랜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너 어학원, 뭐 거긴 맞으세요. 필리핀만 얘기 안 할 거야. 그렇죠. 호주도 뭐 IH라든지 샵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착형 유형인 거야. 그래서 정착형 유형의 어학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대부분 오래됐어요. 그렇죠. 물론 신규 어학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좀 오래되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랜 명성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피드백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세틀먼트 타입의 학원의 이게 특징을 살펴보면 아카데믹한 걸 되게 강조해요. 네. 그쵸? 맞아요. 예, 뭐 이렇게 브로셔를 보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한 번에 몇 명과 그쵸, 뭐 국적 비율과 맞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간략적으로 정착적 유형이라고 했고, 맞춤형 유형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국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외국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저희가 뭐 이해를 하면 어떤 거냐면, 맞춤형 유형은 어떤 영어를 배우지 않는 국가에서도 가능하고요. 물론 영어를 배우는 필리핀에서도 가능한데, 약간 어떤 특정 시기에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그래서 지금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어디 딱 떠오르실 거예요. 여름에 어디 하는 캠프? 예를 들면 뭐 겨울에만 하는 캠프. 이런 캠프들의 이제 텍스트를 딱 보면 뭐냐면, 대부분 뭐 이렇게 야자수 밑에 뭐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고. 네,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우리가 한 달 공부해봤자 우리가 원어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떤 이색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2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짧게.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맞춤형 유형이 굉장히 좋고, 또 맞춤형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2주 4주에 대한 디테일한 커리큘럼이 액티비티까지 대부분이 짜 있어요. 뭐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왜냐면 그 특정 시기에만 학원이 열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학원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맞춤형 어학원이 대부분 시설이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착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정착돼 있다 보니까 시설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365일 계속 같은 장소지만, 그러니까 맞춤형 어학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호텔, 뭐 리조트, 뭐 이런 데서도 뭐 이제 가기도 하고 진행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뭐 교육적인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의 퀄리파이는 어떤지, 그 다음에 수업과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더 필요해요. 네. 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제 콘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유학원에 문의하시면 유학원에 PPL 막 예, 전 PPL을 환영합니다. 아직 저 유튜브로 100원도 못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이색적인 경험, 그 다음에 짧은 시기,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은 맞춤형 유형도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크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했고요. 사실 이 맞춤형이 좋냐, 정착형이 좋냐는 답은 없어요. 그럼요. 그거는 각 가족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목적과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국제학교 입학을 나는 우리 자녀분이 하고 싶어. 그리고 외국의 국제학교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국제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유학을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키우고 국제학교 뭐 필리핀뿐만 아니고 다양한 나라의 국제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로 이제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교육적인 면이 강한 맞춤형 정착형 어학원이 좋을 수 있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가시거나 여행이나 플러스 뭐 이색적인 난 이 도시 이 국가는 꼭 가고 싶었어. 필리핀이 아니더라도 아니 필리핀인데 여기서 이런 게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2x2로 만들었는데, 위에가 이제 정착형이고 밑에가 이제 맞춤형이고, 사실은 이제 확장적인 부분도 제가 두 가지로 또 이제 또 수평적 두 가지로 또 표현을 했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증식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좀 블로그에도 제가 블로그 링크 한번 드릴게요. 썼는데, 이게 뭐냐면 추가적인 확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원 내에서 미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변경이라든지 숙소 변경이라든지 1대1 수업 1대1 추가라든지 시험반 변경이라든지 학구적인 범주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면 생활권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한다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증식적 확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증식하는 거야. 카테고리 자체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 어떤 어학원이 이거 실명을 언급해도 되나? 파인스를 얘기해. 파인스 학원. 파인스 학원이 예를 들면 세틀먼트 타입의 증식적 확장 여기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세틀먼트 타입 정착돼 있고 증식적인 카테고리가 늘어났다. 여기는 일반 성인하고 시험반 센터를 분리 운영하죠. 네. 센터가 두 개인 거야. 증식된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P라고 내가 써놨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이 안에 모든 어학원이 들어갈 수 있다. 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과학적인 피드백을, 과학적인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한테 조금 더 빠른 학원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한번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맞춤형이 있었잖아요. 호주는 어때요? 호주는 정착형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네, 학원 내에서 방학에 이제 뭐 단기로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부모님을 통학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365일 언제든지 미성년자 학생들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정착형이에요. 정착형인데
거기서 정착형 중에 아까 파인스 학원처럼 네네. 정식적으로 확실한대요. 네, 학원인데 여름에 여기는 겨울 캠프는 없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네네네. 왔더 때문에 너무 안 좋아요. 유럽은 겨울에 안 좋아요. 여름에만 짧게 뭐 2주에서 4주, 6주, 8주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해요. 주니어 네네. 캠프를 하는데 어떤 특정 정착형 어학원이 예를 들면 방학 때 초중 고 사립학교들은 방학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수업을 해요. 네,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홈스테이, 그쵸, 1대1 홈스테이를 다 네네네. 매칭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대부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정착형 유형의 증식적 확장으로 들어간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어학원을 여기 한번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처음에 이제 또 카톡이든 전화든 딱 질문을 해줬을 때 이런 질문 어디가 좋아요? 네. 예, 어디가 좋아요는 저는 강남역에서 지금 12년째 지금 유학업을 하고 있지만 뭐 어디가 맛있어요랑 똑같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뭐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꾸준히 해야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였더라? 지금 말도 잘 안 나와. 아까 사회 문제 중에 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유학 가는 인구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좀 그걸 많이 느끼고는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네. 특히 젊은 우리 청년층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자발적 미취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참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학상이 항상 많았을 때를 생각을 해요, 유학원들이. 근데 그거는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되고 제가 이 책의 딱 핵심이 뭐냐면 넘버원을 너무 올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원들도 넘버원이라는 게 개념 자체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학생 하나하나를 유니크하게 컨설팅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또 PPL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두 수업 진짜 오랜만에 찍은 거예요. 다음 주에서 거의 한 5, 6개월 만인 그랬던 것 같아요. 찍은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마지막 너무 길게 찍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필리핀 동반 출국을 계획하고 있어요. 원장님도 그렇죠? 원장님도 그렇고 겨울방학 때 저희 원장님 제 와이프하고 우리 정 원장님하고 이제 그 필리핀 특정 어학원의 날짜를 맞춰서 이제 캠프, 가족연수, 동반 출국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저희 딸을 한번 수업을 몇 주에도 시켜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겠죠. 그쵸, 제가 어디를 판단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제가 맞춤형 어학원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착형 어학원을 선택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 마음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1월, 지금 12월 1월이잖아요. 네, 맞아요. 또 겨울방학은 길기 때문에 또 한 6주에서 8주, 뭐 길게는 12주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연수도 있으니까 이제 주니어 연수나 가족 연수도 올 겨울, 그러니까 2023년 12월 그 계획을 저희는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이쪽에 이제 원장님, 이쪽에 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연락 주세요. 지금 벌써 겨울 시즌 공문 대기 연락을 많이들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학원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미리 이제 공문 나오면 바로바로 연락 받아서 등록하실 수 있게. 왜냐면 요새 너무 자리가 빨리 차서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 있으시면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한 2, 30분 찍은 거 같은데 뭐 도움이 악플만 달지 마세요. 제 유튜브에 특징이 있어요. 악플은 바로 지워요.
저희는 아. 소통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소통하지 않아요. 저희는 전화로 소통합니다. 네, 1대1로. 저희가 아직 좀 올드한 세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좋게 봐주시고요. 저희 이제 열심히 하는 유학은 마지막으로 PPL, 잉글리시 게이트, 디스커버 아일랜드. 궁금하면 연락 주십시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자, 이제 그만할까요?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오늘 뭐 저기 한잔 하러 가신다고. 아, 네, 또 친한 유학원들하고 함께. 좀 바쁘세요. 자, 그럼 다음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